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강했습니다. 특히나 외인이 돌아와 주면서 한때 장중에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2350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850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 우리 시장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까지 종합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배트맨 위원님 모십니다. 최충성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하시면서요. 시장에 대한 리딩 따라오고 계시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시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에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서 장중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장중 내내 우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은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샘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장중 내내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주말을 앞두고 금요 일정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었지요. 바로 한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왔던 신라젠의 상장 폐지 결정 여부가 한 번 더 미뤄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약 17만 주주들의 눈물의 호소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던 제약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이런 이슈가 계속 올라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이 깊어질 것 같고요. 현재 M포탈 같은 경우는 증권 인기 검색어 2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위원님께 좀 이 이슈를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위원님, 신라젠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라젠 관련해서는 오늘 굉장히 좀 오랜 시간, 4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일단 회의를 좀 진행을 했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조금 다음에 진행을 하기로 하자라고 하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뭐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 9월에 주주총회도 예정이 돼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상장 적격성 인정, 이제 다음 좀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좀 보셔야 될 텐데 적격성이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개선 기간이 좀 부여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니라면 이제 다음은 좀 상장 폐지에 관한 이 3가지로 좀 나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좀 결론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뭐 17만 주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재료들을 보면 상장하기 전에 일단 횡령 배임 뭐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상장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주식 지금 신라젠 상장되어 있는 신라젠과는 좀 다른 부분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 대량 매도 그 선침해를 좀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좀 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면은 기존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자리에서 좀 많이 그 하락을 발생을 시키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직원들이 많이 덜어냈었거든요.
선행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지분을 많이 던지고 그 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뭐 추후에 그리고 상장 폐지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왜냐면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피해도 어느 정도 좀 최대한 없이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바람이 있는데 일단 지금 상장 폐지가 만약에 결정이 나더라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뭐 내일 바로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뭐 회사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있지만 개선 기간 정도 부여가 된다면 뭐 12개월 뭐 1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체크하는 그런 이슈들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주총회 9월 달에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거고 일단은 뭐 확실한 거는 기존의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거고 추후 일정들 잘 체크해서 확인하는 것 밖에는 일단 지금은 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신라젠 주주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팁을 좀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뭐 신라젠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신라젠 이슈가 있었다면 최근에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한 종목들은 강했지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고꾸라진 종목들도 꽤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님 신풍과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주가가 무섭게 오르다가 하루 만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아무래도 기대감을 안고 오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요. 신풍, 신일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신풍제약,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신라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이슈가 된 거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종목이 시총 2위까지 올라가면서 몸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10년 넘게 하면서 일단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상장 폐지 당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일단 지금 신라젠이 사실 이슈가 되는 거는 그만큼 몸집이 크고 주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풍제약이나 뭐 신일제약도 그렇지 않을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재무제표를 항상 강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실 거고 물론 횡령 배임에 관한 이슈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뭐 임직원들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좀 지분을 대량 매도한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을 하고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일단 그런 것들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기업의 성장성이나 아니면 뭐 국책 사업으로 지정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신다면 뭐 이런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해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책 사업으로 지정하는 거는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으로 지정되고 뭐 정부에서 아무 기업들이나 좀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이나 뭐 신일제약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 유바이오 로직스나 뭐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데 뭐 너나 할 거 없이 백신의 이름만 바꿔서 종목들이 굉장히 뭐 말도 안 되게 뭐 몇백 %씩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수익은 줄 때 챙기시고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건 좋지만 실질적인 내가 가치 이 종목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기반하고 있는 그런 주가의 상승인지 아닌지를 좀 잘 분간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이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임상시험에 관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기대감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단순 임상시험보다는 실질적인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좀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신풍제약이나 그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꺼지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잖아요.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 상승을 준다면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포트 전반적인 전략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해지할 수 있을 만한 포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면서 제약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 모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이슈도 한번 위원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도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행운의 7기법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행운의 7기법 제7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보셔야 되고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 전에 명언인데 오늘 이제 방송을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봤는데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어서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은 한 번 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자에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라는 이 문구인데,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자,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이게 주식시장의 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적극적인 자는 단기 매매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 대응을 하시는 그런 분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실 거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지금 당장 바닥을 다져갈지언정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이제 수익이 돌아간다, 돈이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 말은 워렌 버핏이 했던 말입니다. 일단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을 옮겨간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이 문구가 오늘 와닿았던 것들은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러한 시장 상황, 물론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고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 반복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대형주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끌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수익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지금부터는 좀 포지션의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될 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익을 만약에 봤다면 그 수익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좀 보셔야 될 거고,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트렌드라는 관점, 그리고 산업군의 변화에서 기존에 이제 반도체나 정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석유도 좀 올라가고 해운 관련주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드린 그 5가지 섹터 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를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좀 준비를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말은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야 한다 라는 말은 지금 손실을 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이제 상승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상승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신풍제약을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예시로 드려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 구간을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이런 구간을 거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나쁠 수 있겠죠. 굉장히 답답하고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10%, 플러스 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들을 잘 견뎌내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크게 상승을 하고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서 살펴드릴 것인데, 일단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종목을 고를 때 항상 저는 이제 2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은 고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 답답할지언정 내가 버텨갈 그 힘이 되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면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이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법 강의를 말씀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크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캔들 하나를 설명드리지 않죠. 이건 양봉이고 이건 음봉이고 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다, 아니면 W 패턴을 만들고 상승을 한다, 뭐 그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큰 관점에서 좀 멀리 보신다면 주식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크게는 어떤 종목을 보아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분석은 우리가 책에서도 나오고 있는 뭐 과연 클까라는 거는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기업 성장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성장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저 PBR 같이 재무제표상 저평가가 되어 있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거고, 뭐 이게 작다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평가가 적게 돼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EPS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무제표 생소하실 수 있어요. 만약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지 않으신다면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EPS가 뭐 지금 5,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000원에 있다라는 뭐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EPS가 5,000원인데 1,000원이다 주가가, 그러면은 얘가 5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적정 주가가 5,000원이다. 근데 얘 주가가 1,000원이네 라고 이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클 수 있겠죠.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EPS, 뭐 PBR 정도는 잘 체크를 해주시면 뭐 기업의 성장성 부분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벌고 있는가, 수익성은 손익계산서 아니라면 이제 영업이익, 재무제표상 이제 영업이익 정도는 잘 보시면 한번 이거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무제표에서는 이제 영업이익, 부채율, 그리고 유보율, 이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뭐 영어도 굉장히 많고 숫자가 굉장히 혼잡하게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은 이 기업에 뭐 돈이 얼마를 있는지, 얘네가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 아니면 영업이익 자체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는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지는 지금 기업의 안정되어 있는 기업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재무제표상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영업이익 자체가 적게 나거나 부채 비율이 뭐 급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잘 잡아낼 수 있겠죠. 부채 비율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건 뭐 어디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갚지 못해서 돈을 일시적으로 많이 빌려온 그런 상황이겠고, 일단 그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방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분석 자체는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차트와 이제 거래량입니다. 사실상 뭐 느낌표를 이렇게 찍어드리고 싶은데 차트와 거래량 안에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기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차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배어 있습니다. 차트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와 이제 재료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트가 먼저 나올 것인지 재료가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료가 나오고 차트가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나오는 것 같으세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리딩을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재료가 나옵니다. 거의 100에 99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재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1이라는 것은 재료가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호재나 악재가 나와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도 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100의 99는 차트가 다 선행되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들은 먼저 빨리 움직이고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섹터군들, 주도하는 섹터군들의 흐름을 보시면 차트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그런 것에서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보여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들 를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젠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색어가 얼마나 검색이 되고 있는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뭐 이거는 좀 겹칠 수 있지만 수급이라는 측면이겠죠. 거래량이 터지고 수급이 얼마나 개선이 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기 종목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테마 관련해서는 뭐 한두 종목씩은 기본적으로 대장주는 좀 알고 계시면 뭐 이걸 외워야지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이 종목은 이거, 이 종목은 이거, 이 종목은 이 섹터라고 좀 분간을 해서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오늘 시장에서 그 종목이 올라갔을 때 오늘 주도 섹터는 이 종목이구나, 이 섹터구나 라고 이제 잘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흐름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만약에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풍력 관련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관련주를 내가 못 산 거를 아쉬워하시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풍력 관련 다음에 이제 섹터가 돌아오는 거는 수소나 태양열일 겁니다. 그러니까 풍력만 보실 게 아니고 수소나 태양열을 준비를 하신다면, 순환매 관점에서, 흐름의 관점에서 인기 종목들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내가 매매하기 쉽고, 내가 고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기보다는 미리 저점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종목들을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만 많이 보시거든요.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다음 흐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고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배당은 굉장히 좋죠. 그 워렌 버핏인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내가 돈 벌 방법을 좀 생각을 하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일단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배당입니다.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뭐 공짜로 받는 거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일단 이 배당도 굉장히 잘 받으면 굉장히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뭐 이 기업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만들어내고 있고 창출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일단 이러한 기업들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가까이 하자. 뉴스는 특히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일정들을 많이 말을 해주잖아요. 뭐 몇 월 달에는 몇 월 달에는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 일정 같은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신다면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젠 같은 경우 뭐 주주총회가 있다. 그러면은 8월 달부터 미리 체크를 해두신다면 내가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뉴스 기사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사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피해라고 정확히 찝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힌트를 줄 뿐입니다. 뭐 갤럭시의 언팩 행사 관련해서도 오늘도 뭐 SSD나 뭐 그런 부분들, 핸드폰 부품이나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일단 언팩 행사가 예정이 돼 있다. 언제 진행이 될 거다. 물론 그날 당일에는 호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어느 정도 좀 끌고 가볼 만 하겠죠. 일단 그런 일정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 내가 이전에 살짝 들어갔다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 일정들을 잘 체크를 하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내재적인 가치를 따릅니다. 뭐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지언정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이 제자리는 사실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지언정 주가는 꺼져서 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재적인 가치는 무조건 상승의 영역으로만 볼 게 아니고 하락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 종목은 수급 거래량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조금 안타까울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평소에 봐왔던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시장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면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움직이기 굉장히 답답하겠죠.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급으로 결정 지어집니다.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되 내가 조금 덜 좋아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셔야 내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그 종목을 끌어갈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포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아까 드린다고 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포장이라고 하는, 그 재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기업이나 다 재료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들밖에 안 보여요. 단점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런 좋은 이런 재료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급이 뒷받침된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수익을 효율적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잘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수급과 거래량은 잘 체크를 해보고 이거를 1순위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종목을 보신다면 기업의 가치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수급 거래량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좀 고르시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좀 움직이시면 주식을 매매하실 때 굉장히 좀 수월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필수적으로 공부하자. 제가 기법 강의를 계속 말씀드리고 제 아카데미도 좀 오픈을 하고 있는 이유가 차트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차트가 나오고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수급이 다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수급이 있어야 차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는 좀 필수적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차트, 수급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래량, 기술적인 분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관련 서적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적 자체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기법이나 이런 휘황찬란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책을 딱 하나, 2개 정도만 봤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 그런 마인드 같은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은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퍼, EPS 같은 것들을 좀 보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리에서 나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지 않아. 왜? 라면 이렇게 설명이 나온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런 서적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론적인 부분은 저기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행운의 7기법 제7강의입니다. 빨랫줄 함정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빨랫줄은 제가 저번에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자로 이렇게 기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일자로 이렇게 가던 주가가 이거는 누군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V자 패턴을 만들고 주가가 급등을 하는 패턴입니다. 이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뭐 1, 2, 3, 뭐 6번까지 그런 기법을 하지 않으셔도 7기법은 꼭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찾으시면 정말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7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강의가 아니고 7강이겠죠. 네, 빨랫줄 함정 패턴입니다. 뭐 플랫, 트랩이라고 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일자형 빨랫줄 패턴으로 상승 흐름을 거의 완성한 주식이 갑자기 하락한 이후에 좀 급등하는 패턴을 만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형으로 오다가 V자 패턴을 만들고 이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플랫 한 일자로 올라오는 이것은 누군가 만들어 간 거거든요. 시가를, 호가를, 주가를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가면서 일정 선을 딱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추세 이탈을 시켜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된 이후 5일선을 갑자기 회복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뭐 팁으로 말씀드리면 1주에서 2주 안에 무조건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랫줄 패턴의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된다. 뭐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특징은 기본적으로 일자형 패턴, 빨랫줄을 완성시키는 완성 흐름에서 추세 이탈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추세 이탈로 어느 정도 하락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천천히 몇 개월에 거쳐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1, 2주 안에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회복하는 형태는 V나 U자형으로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함정을 만든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해요. 급등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지점, 아까 이탈이 나온 이 지점에서는 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손절 대응을 하셔야겠죠. 주가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회복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차트를 몇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던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차트 여기 급등하기 전에 V자형을 간단하게 만드는데, 여기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 V자형으로 일자형으로 만들다가 여기 살짝 V자 한 1주 만에 회복을 하고 급등을 하거든요. 일단 이런 자리를 잘 찾을 수 있다. 여기도 이제 V자가 살짝, 여기는 V자보다는 U자형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 이러한 종목들을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메가ICS라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메가ICS 차트까지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딱 가실 겁니다. 이게 4월달 이 구간에서 이제 보시면, 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상승하기 전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 상승이 급등이 나오기 전 갑자기 차트를 이렇게 잘 만들다가 갑자기 꺾고 일주일 만에 점점점 하더니 쭉쭉 상승을 합니다.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V자형 패턴은 사실 세력들이 차트를 다 만들어내고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을 마지막에 이제 땡기기 위해서, 더 많은 물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많이 써먹는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늘 잘 기억을 하시고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뭐 단순 이 구간 V자 패턴을 만들면 단순 뭐 200%, 300%의 문제가 아니고 대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간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3,000원짜리, 4,000원짜리에서 39,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1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3월부터 지금 7월까지 지금도 아직도 눌림 받고 이제 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7기법 7강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이 부분은 정말 좀 필살기로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잘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정말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카데미 과정도 지금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네,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수익률을 안겨줄 행운의 7기법 중에 빨랫줄 함정 패턴 위원님께서 차트까지 분석해 주시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아주 차트적인 자세한 분석법 위원님께서 살짝 여러분께만 알려드린 거니까요.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과정도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도움 말씀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오늘의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의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솔브레인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오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슈가 있었죠, 그죠? 네, 일단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더라고요. 네, 바로 상한가를 직행을 했습니다. 일단 기업 분할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답답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는 이제 뭐 괜찮다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뭐 기업이 분할이 되고 지주사로 변환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화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분할을 하고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자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긍정적이다 아니다를 사실상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그런 분할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그 지주사의 이제 몸집이 잘 커진다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할을 하고 뭐 두 종목 다 상한가로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 자체가 사실상 지금은 신고가 구간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디서 팔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목표 가격은 힘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과정하에서 한 절반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일단 6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한 6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고 일단 손절 가격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이 손절 대응하시지 마시고 55,000원까지만 열어두시고 내일 뭐 흔들어 준다면 55,000원을 찍고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그냥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솔브레인과 더불어서 오늘 솔브레인이 코스닥 시장에 이제 분할 후 재상장된 날 아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준비를 해주셨고 목표가와 손절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좀 공략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 점에 대해서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과 다르게 또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한 6만 솔브레인 말씀하셨나요? 솔브레인 홀딩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거예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 목표 구간이 절반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일단 65,000원 정도 목표 가격으로 삼으시되 뭐 지금 자리에서는 힘을 더 받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단기적으로 뭐 그냥 분할을 했다고 사실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중에 좀 챙기시자. 뭐 목표 구간은 65,000원 정도 절반 정도의 상승 여력에서 65,000원을 말씀드리지만 일단 62,000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손절 가격은 5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 바로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저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님, 베스트 공략주 같은 경우는 뭐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종목 이야기해 주셨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웹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차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네. 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수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잘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늘도 일단,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따라서 뭐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왔고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라고 이제 조금 작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고 웹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매집도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승이 살짝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눌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매수 구간에 오늘 종가 근처 그러니까 21,090원 정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2,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자. 손절 가격은 짧게 2,000원 정도 잡아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2,000원에서 2,200원 이 사이가 박스 구간, 밴드 구간이기 때문에 이 흐름만 잘 잡힌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단으로 만약에 돌아갈 수도 있지만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은 21선 기준선으로 보시고 제가 지금 뭐 손절 가격은 밴드 구간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2,000원 21선보다 살짝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이 자리 이탈하면은 손절 일시적으로 하셨다가 하단에서 다시 이제 1,700원 구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은 추세가 안정이 돼 있고 추세 상승으로 좀 돌아가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가 웹스인데요. 위원님, 제가 웹스 이제 받아보고 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수돗물 유충 관련주로도 같이 묶여서 움직이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웹스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까 자동차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여러 가지 섹터로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샤워기 필터 이런 것도 자동차에도 들어가지만 네네. 샤워기에도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어떤
종목을 들을 때 한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두세 가지 좀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웹스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로 여러분들이 웹스를 잡든 간에 좀 해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메리트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완성차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도 완성차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도 한 4%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완성차 계속 갈까요, 위원님? 네,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지금 지수의 상승이 코스닥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코스닥 관련주들은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상승의 그 흐름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성이 좀 부족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코스피로 옮겨간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러한 관점에서 그냥 지수의 흐름에서 본다면 대형주의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다만 지금 대형주의 상승 자체가 뭐 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거의 이제 매물 구간에 많이 닿아 있거든요. 부딪히면 내려올까요? 네. 부딪히는 구간이 이제 거의 다 와 있고, 지금은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을 많이 좀 향수를 불어일으키면서 좀 자극을 하고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차익 실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 원대부터 지금 14만 6천 원, 거의 15만 원 근처에 와 있는데 거의 5일선 타고 가끔씩 이제 11선까지 눌리지만 거의 5일선, 11선 단기 평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쉬어갈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익을 만약에 바닥권에서 잡으셨다면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 대형주의 상승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수익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다가 물렸다가 이제 손실을 보셨다가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네, 울며 겨자 먹기를 좀 갖고 있다가. 네, 갖고 계실 텐데 초심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매수가만 올라오면은 난 그냥 거기서 매도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지금 그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뭐 자칫 잘못하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차트를 말씀드릴 때 네. 6만 원 구간이 오면은 한번 덜어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차트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6만 원 딱 조금 뚫어주고 바로 빠졌거든요. 일단은 차트는 거의 이제 대형주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수급을 체크를 하실 때 투자자 일별 현황에서 대형주는 굉장히 매매하시기가 사실 쉬워요. 외국인들이 살 때 사고 외국인들이 팔 때 나도 팔고 나오면 되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물론 외국인 기관 쌍그리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이 수급을 잘 보시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빠져나오고 다시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고 좀 유동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 뭐 리스크 없이 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움직였던 완성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팁을 좀 들어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주를 매매하는 방법, 이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을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내일장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내일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뵐 예정이잖아요. 그럼 장중 내내 방송을 하면 어떤 내용을 보통 봐주시나요? 네, 장중 매매는 뭐 금요일장이니까 또. 네, 금요일장이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단기 종목들 만약에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신라젠 같은 경우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네. 방송보다는 조금 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리딩을 해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위원님과 함께 장중 내내 온라인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금요일장이고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다음 주장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내일 장중 내내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리딩이 필요하거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온라인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둘 예정이니까 그 점도 꼭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1시간 꽉 채워서 이야기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